아이가 벌써 300일이 지났으니 이 일도 약 300일 전이 되겠군요. 결혼 생활 내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언, 폭력에도 어렵사리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아이 출산하고 일어난 상황에 결국 시어머니 안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도 잘한 것 없으면서 본인만 가운데서 괴롭힌다. 너나 어머니나 똑같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간 당해온 일들과 함께 아기까지 낳았음에도 시어머니 등살에 휘둘리는 인생이 견디기 힘들어 이혼 요구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잘 살아보자 다독이면서 속으로는 저런 생각하며 수시로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사는 저를 책망하니 너무나 억울하여 하소연 겸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자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니다. 아기를 출산하기 전부터 계속 집안 살림을 정리해 주시겠다. 아기 오면 깨끗한 집에서 맞이해야 하는데 내가 치워주겠다 하시던 어머님의 배려 눈물나게 감사합니다만 마음만 받고 남편도 이 집안 살림의 책임자이니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 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뭘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니? 내가 해주마 하셨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남편의 이모님까지 거드셔서 그럼 청소만 부탁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려놓고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입주 청소 알아보고 있었는데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아이를 낳게 되면서 준비되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해서도 여러 힘든 일이 많았어요.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면회 오신 어머님께서 고생하는 자기 아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싶어 하셔서 제왕절개 후 소변줄 막 뽑고 움직이기 어려워 화장실도 혼자 가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보내드렸습니다. 아이 낳고 입원해 있는 동안 9시만 되면 산모보다 먼저 잠들어 드렁드렁 코를 고는 바람에 잠 못 이루고 새벽에 물 한 모금 못 얻어 먹었지만 그래도 간이 침대에서 쪽잠 자는 것이 안쓰러워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생했다며 미역국이다 뭐다 말만 하라며 많이 챙겨주셨어요. 대체적으로 잘 챙겨주시고 임신 기간에도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던 보시기에는 좋은 시어머니이십니다. 물론 만삭 때까지 본인 아들과 술 드시고 싶어 하셔서 밤중까지 많이 끌려다니고 임신 후기에 캠핑이다, 지인들 술자리다, 심지어 김장까지 참석했고 친정 대신 시이모 댁을 결혼하고 첫 해 빼고는 매년 다녔지만 예뻐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평 없이 다녔습니다. 아이 낳고 3일째에도 남편과 큰 싸움이 있었지만 좋게 풀고 지나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조리원에 들어가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 4박 5일간 애썼으니 너 조리원 가는 김에 우리 아들 술 한잔 먹이고 싶다. 너희 집에서 먹이겠다라고 그러시라 했습니다. 시가에서 버스로 대여섯 정거장 남짓의 신혼집. 그쪽으로 가야 아기가 생긴다고 점지해 주셔서 이사온 그 집. 늘 며느리 눈치 보여서 자주 들여다보고 싶은데 못 그런다. 나는 시집살이 당했지만 너에게 돌려주기 싫다를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싱크대 수전이랑 욕실 사역이 더러워서 버리라는 거 내가 샤워기는 잘 챙겨뒀어. 싱크대 수전과 욕실 샤워기 모두 필터를 갈아 쓰는 헤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필터 가는 법을 남편에게 말해두었습니다. 물론 여분 필터도 구비해 두었습니다. 모유를 유축하다 본 톡에 놀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싱크대 수전은 이미 며칠 전에 버려서 다시 주워오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필터를 교체하지 않아 녹물이 쓸어있는 것이 더럽다며 통째로 버려라 하시고는 일반 코브라 수전으로 교체하라 하셨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어요. 이 중간에도 몇 가지 마찰이 더 있었지만 생략하고 퇴소 후 집에 와서 아이를 눕혀놓고 편한 차림으로 갈아입으려 옷장을 열었는데 문이 열림과 동시에 개어져 있는 저의 옷가지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둔 적이 없었는데 당황했지만 옷을 갈아입기를 포기하고 기저귀를 갈아야 해서 방수 패드를 찾았습니다. 패드를 정리해둔 서랍에 남편의 속옷이 예쁘게 개켜져 있더군요. 아기는 울고불고 저는 또다시 멘붕이었습니다. 급해서 그냥 시트 위에 후다닥 갈아줬어요. 초보 엄마인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제대로 눕히기 위해 미리 세탁해둔 속삭이를 찾았는데 역시나 미리 정리해둔 곳에 없었고 그곳에는 대충 들어가 있는 제 속옷, 양말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또 울어 배가 고픈가 보다 해서 수유하기 위해 이제는 진짜 편한 옷이 필요한데 미리 준비해둔 수유 내의와 수유 브라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군요. 서랍장에 견출지로 붙여놓은 것이 무색하게 그곳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건조대에 널어두었던 가재 수건이 있었습니다. 대충 옷을 입고 수유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조리원에서 퇴소하면 같이 점심을 먹기로 약속해서 이것저것 챙겨 오셨더군요. 기분이 언짢았지만 일단 안방 너머로 인사드렸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문이 있는 쪽으로 벽에 기대어 숨어 수유하고 있었고 오셨어요 어머니. 아가 젖 먹이느라고요. 라고 인사드렸어요. 수유를 마치고 난리가 난 집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기를 어머니께 안겨드리고 우르르 쏟아진 옷가지들과 제자리에 있지 않은 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주변 분들에게 아기 선물 받아왔다시며 나와서 이것 좀 보라 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 그것들이 궁금하기보다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아기 용품들이 정리해둔 곳에 보이지 않는 것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안방이 이렇게 뒤죽박죽 정리되어 있냐 물으니 남편은 그저 자기는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도 늘 몰라를 입에 달고 사는지라 순간 발끈하여 아씨 짜증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 나 간다 라고 하시며 가셨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도 가시는 어머님을 붙잡거나 따로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제가 투덜대고 짜증나라고 하는 것을 들으셔서 가셨다고 합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따로 죄송하다 마음은 사실 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들으시라 한 건 아니었지만 당황스럽고 짜증이 났던 건 사실이라서요. 그렇게까지 할 건 없었는데 라는 마음은 듭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그런 대접받는 것이 서운하시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마셨어야지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다음날 장문의 카톡으로 아기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마라. 너는 내 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고 아기 가지고 보여주니 많이 할 것 아니냐. 아기 보고 싶은 마음 없다. 보고 살지 말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네가 투덜대는 목소리가 커서 어머니가 기분 상하신 건 맞지만 네가 그럴만했다.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딱히 잘했다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빌 것도 아니기에 혹시라도 앞으로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어머님 아들로 살아라.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했지만 전적으로 저를 이해하며 그간 고생 많았고 충분히 훌륭한 며느리였다 위로해 주었기에 믿고 살았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 100일에 보고 싶다 하셔서 아기만 보내드렸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을 아기 보고 싶다 하시면 남편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아기가 엄마가 없으니 자꾸 울기만 하여 오래 보진 못하니 같이 오길 바라셨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용서 빌지 않아도 다 용서해 줄 테니 아이 데리고 한 번만 오길 바란다고 남편 통해 전하셨을 때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미안한 적 없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계속 자기 어머니 변했다. 다시는 너에게 잔소리 하지 않을 거다. 엄마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는 남편. 저는 남편이 저럴 것이라고 장담했기에 이혼을 권유했었는데 아니라고 전적으로 너를 응원한다 해놓고 딴소리를 하더군요. 몇 달간의 딴소리 끝에 지난 여름에 어머님 댁에 갔습니다. 용서 빌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기 커가는 얘기 몇 마디 하고 집으로 식사하러 오시라 예의상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그 다음 주에 오시겠다 성하셔서 모셨습니다. 복날이 끼어 있어서 백숙을 끓여드렸는데 앉아서 한두 잔 드시더니 바로 저 수도 바꾸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바꿨니? 샤워기도 안 바꿨나 보네. 왜 말을 안 들어? 싱크대 수전은 다시 필터 교체용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었고 욕실 샤워기는 필터만 갈아서 쓰고 있었는데 보시더니 그 소리 먼저 하셔서 애써 참고 그냥 웃어 넘긴 뒤 아기가 잠투정하여 잠을 재웠고 어머님은 그러고 아기 자는 동안 아들과 도란도란 몇 잔 더 하신 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다시 보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제 남편은 그런 삶이 지겹고 해도 너무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다 제가 잘못했다며 이렇게 다들 네가 잘못했다는데 뭘 잘했다고 자기를 괴롭히냐고 하네요. 지난 수년의 세월 동안
이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그리고 견딜 수 없다며 돌아가는 말에 본인이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저를 책망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철없고 시자라면 그냥 싫어서 남편을 괴롭히는 나쁜 며느리인가요? 긴 글 두서없이 적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주신 분들 꼼꼼히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면 남편에게 링크 보내줄 생각인데 어제부터 카톡을 읽질 않네요. 글을 올리던지 말던지 늘 남 탓을 한다며 너는 잘못 없냐 하던 남편인데 몇몇 분들께서 자기 팔자 자기가 꾼다고 하셨네요. 인정합니다. 정신 차려서 제 딸 인생만큼은 절대 저처럼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